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9% 오른 11,518.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하며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일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안을 부결시켰던 슬로바키아 의회가 오는 14일 다시 표결에 들어가 이를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상원에서 이행 법안이 통과되면 미 의회 처리 절차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호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이 13일 발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우리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서도 국내 증시가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약 후강장 보이면서 180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기관 쪽에서도 특히나 연기금이 대거 주식을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는데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지수가 어저께 이제 슬로바키아 우려 때문에 1780선을 잠깐 내줬습니다만은 전약 후강 장세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다시 18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베어마켓 레인은 좀 지속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저께 역시나 연기금이 그 구원투수 역할을 상당히 마무리 잘했고 지금 야구 시즌입니다만은 원래 구원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마무리를 잘하면 장은 좋은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만에 1800포인트를 회복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간 10시 후에 약간 반등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잠깐 살펴보면 중국 쪽이 어저께 한 3% 이상 오르면서 상위 지수 2400포인트까지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시 전까지 좀 내려갔다가 장 후반까지 연기금이 매수로 많이 당겼다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한 31억 정도 소폭의 매도를 보였습니다만은 역시나 기관이 한 2,300억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중에서는 2,300억 중에서 연기금이 대략적으로 2,0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힘이 상당히 컸다 말씀드리겠고 기관은 특히 전기전자라든지 금융, 자동차 증권주에 대해서 상당히 매기세를 보였고 화학주나 기계라든지 철강에 대해서는 소폭 매도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31억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기관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자동차, 유통,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강세를 보인 것이 의료정밀, 반도체, 부품주가 되겠죠. 의료정밀 업종하고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건설, 증권주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의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 조금 나왔던 철강, 금속이라든지 전기, 가스, 통신주에 대해서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샀던 그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 상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가장 큰 매수를 해줬고 삼성전자 어제 고가가 89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190억 샀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900억 이상의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기관이 어제 많이 샀던 종목을 잘 보시면 삼성 관련주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히 좋았고 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 4분기 실적은 아마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적자가 최대치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22,000원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떤 저가 메리트가 많이 부각됐다는 말씀드리겠고 자동차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이 현대차를 한 390억 매수를 해줬고요. 오히려 기아차는 좀 매도를 해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차 중에서 차별화 영향이 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매도한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저께 신한지주라든지 포스코, 철강주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포스코 약간은 단기적으로 끝반등 이후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각광을 받았던 75,000원까지 올라갔던 KTNG가 약간 이제 단기 시장이 지금 끝반등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71,000원 초까지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이 매도한 업종 중에서 잘 보시면 매수를 현대차는 매수를 해줬는데 기아차에 대해서는 한 300억 정도 매도를 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완성차 업종 차에서도 사실 이견이 좀 분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이나 하나케미컬,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화학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실제 우려를 남겨두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 살피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보다 더 강했었는데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메디포스트가 어제는 약세로 마감이 됐었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이었다 보겠고, 테마별로는 스마트폰, 모바일, 음원 관련주들의 급등세, 또 3D 부품,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랐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봐주십시오. 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만기지고 프로그램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소가 1,800포인트라면 코스닥은 한 1,48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것도 최근 4의 거래일 정도로 보면 코스닥의 강세가 거래소 대비해 좀 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467.66포인트로 마감해서 그래서 1.87%가 상승을 했는데 기관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300억 이상의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수급에 어떤 정신호를 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다음 커뮤니케이션, CJ ENM 같은 경우가 어떤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SFL이라든지 젠백스, 메디포스트 그동안 잘 갔던 바이오주들은 약간 주춤거렸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 어저께 이제 다음이라든지 SK컴즈의 어떤 반등세가 상당히 좋았다 보니까 인텔이 좀 강했고, 또 러시아가 감흥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게가 단기적으로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곡물 관련주를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영남제봉, 호소, OMB, 조비 같은 종목이 상승세가 좀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90만 원, 오늘 글쎄 이제 장중에 아마 시초가 90만 원 한번 찍고 빠지더라도 빠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S맥이라든지 멜파스,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인터플렉스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승세 좋았다 말씀드리겠고, 게임주는 역시나 사실 예전에 장이 내려갈 때는 불황에는 게임주가 강하다는 말을 드렸는데, 워낙 지금 매수주의 수급 자체가 좋게 몰리다 보니까 게임주의 강세는 계속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적으로 잠깐 넘어가면 역시나 SM이 사실 어제 이제 벌써 5만 원까지 넘어왔는데 어몽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국 관련주를 제가 테마주로 엮었는데 어저께 특징했습니다. 왈리라든지 중국 온양자원, 차이나우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중국 관련 테마주로 묶여있는 그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장세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테마라든지 어떤 매기세가 상당히 모여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징주라 그러면은,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장했는데, 예. 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나오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과학이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함께 짚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강보합권 마감이 됐었고요. 또 유럽 증시 또한 급등세였는데, 슬로바키아 의회가 오늘 14일에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FOMC의 의사록도 오늘 공개가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어제 아침 이 시간에 말씀했지만 슬로바키아에서 EFSFN 증액안이 부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는 알코올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장 초반에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출발은 좋지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만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락 출발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증액안이 부결이 했지만 여야가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표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그런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전환시켰고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 그 14일로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결국 이번 주 내로 통과될 것이었던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 자본 강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는 바우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발언도 호재가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주 그리고 산업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주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좀 따져본다면은 자동차, IT 그리고 화학 업종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돌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조금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2.2%, 2.4% 정도 강세를 보이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0.85% 정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 맹그룹이 부진한 투자 수익률로 인해서 5.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툴루 오일 우간다 자산 매각 지연 소식으로 해서 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들의 악재 때문에 다른 증시보다 상승폭은 좀 상승폭은 좀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슬로바키아 얘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부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여야가 그 재투표를 통해서 14일날 재투표를 통해서 가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슬로박 민주 기독연맹, 기독민주연맹, 그리고 보스트히드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 그리고 제1야당인 스메르가 이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회동을 갖고 내년에 총선을 조기에 치른다는 조건으로 14일까지 재투표를 실시를 하면서 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는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출 여력을 4,400억 유로까지 증액하는 EFSF안이 통과가 된다면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그리고 은행 자본 확충 지원, 예비 성격의 신용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제 17개의 유로존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이 되면서 4,400억까지 증액이 될 것으로 현재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슬로바키아까지 통과가 되면서 어떤 이제 EFSF는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 지원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와준다면 시장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어떤 부결이 됐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면서 어떤 재투표를 통해서 어떤 증액안을 통과를 시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분 좋게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땐 금융주가 평균 2.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초소재 및 원자재 관련주도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9월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와 같은 추가 부양책을 검토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1.8%까지 확대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럽은행들이 핵심 자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막판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8% 정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0.9%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줄였다는 부분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을 좀 축소시켰다는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조금 관건일 것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중요한 그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죠. 9월 FOMC 의사록이 조금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신다면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정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통화 완화 조치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외에도 연준의 재무제표 확대 이 부분은 3차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실현 목표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초과 지준금리 인하 등의 검토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추가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판단했었고 특히나 2명 이상의 위원들은 3차 양적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단 그와 반대로 초과 지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초과 지준금리 인하 같은 부분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명의 위원들은 모기지 채권 원리금을 장기 국채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다소 완화된 트위스트를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커뮤니케이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성명서가 연준의 목표를 설명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추가로 깊이
추가로 조금 깊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점도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엇갈리는 어떤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국 경제 성장은 더디지만 적어도 성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 전망의 리스크는 심각하게 하방에 치우쳐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좀 하방에 치우쳐져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플레 전망의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3차 양적 완화 규모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10월달 FOMC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월 FOMC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유연한 정책이 나올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가 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투자 심리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며 실적이 주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업종별 이익 모멘텀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실적과 가격 메리트, 수급이 3박자를 보유한 자동차 및 건설업종 또 에너지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을 권고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중요한 저항에 근접해 공방이 예상되지만 저점대 형성 과정을 거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글로벌 증시 역시 박스권 상단선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또 미국과 유럽 증시 역시 충분한 저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저항대 돌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영증권은 만기 주간 프로그램 수급이 전주 대비 소폭 순매수로 유입됐지만 거래세 감안 시 대량의 순매수 유입은 유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오늘 있을 옵션 만기는 관련 주체들의 소폭 매수 우위로 수급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은 어떻게 투자 의견을 내주시고 계신지요? 네, 국내 증시는 안도랠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핵심 악재인 유럽 불안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유로존이 은행권 신용 경색이란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대응에 착수함으로써 그리스 문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줄어든 점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EFSF 증액이나 유럽은행 자본 확충안 최종 조율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파열음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충격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슬로바키아의 EFSF 증액안 부결도 야당과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가 났지만 재투표를 위해서 결국 승인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발표 예정인 금통위와 옵션 만기 변수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한은의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유럽발 악재 완화는 선물 하락 베팅 수요를 감소시켜서 매도 차익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결정짓는 베이시스의 급락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1740에서 1880포인트 구간 내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감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박스권 하단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
반면 상단의 경우는 기존에 제시했던 상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책 대응이 핵심 집계는 성공했지만 EFSF 활용 방안과 그 적정 규모 논란과 유럽은행 자본 확충 규모 등 일련의 사안들을 확정 짓는 속도가 시장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내력이 재차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1700선 초중반 매수 관점 그리고 1850선 이상 현금 비중 제고가 유리한 가운데 관심 대상군으로는 수급가 차트가 양호한 IT와 자동차와 그리고 각각의 관련 부품주를 권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전일 유럽재정 안정기금 확대안을 놓고 슬로바키아 의회가 다시 한번 회의를 가졌는데요. 여야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표결을 다시 붙이기로 14일로 예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 2개월 내 최대폭으로 또 뛰어 올랐고요.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1800포인트 잘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00선 회복 이후에 속도 조절이 일부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 전기전자 그리고 또 은행, 금융주 최근 들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료가 두 가지가 큰 게 있는데요. 금통위 회의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습니다.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뚜껑은 역시 열어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와 관련한 합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방미 이후에 좋은 소식 계속해서 들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통과되는지 여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서는 하원에서는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정확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요.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 옵션 만기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네요. 네. 예. 일단 뭐 해외 이야기부터 같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분위기가 사실 근데 불과 보름도 안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보면 유로존 이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 자체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고가에서 한 100포인트 빠진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적이 강조했던 11,500선을 돌파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드리겠고, 뭐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도 62평을 돌았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만약에 62평에 이제 만약에 절대적으로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 지수는 한 1,875포인트가 되는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는 약간 환호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그렇죠. 지금 뭐 그 EU에서 다시 한번 그 유럽은행 자본 확충이라든지 그리스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11월 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4개국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아마 뭐 주 안건은 유럽 재정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주지하다시피 시장에서도 그리스는 무질서한 디폴트를 막고 질서 있는 디폴트를 진행한다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계속적으로 재정기금 안정해서 돈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리스에 싸주면서 질서 있는 디폴트라는 건 실제적으로 민간 채권자의 상각 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어저께 유럽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7월 달에 민간 채권자의 상각 비율은 21% 했다가 지금 50%까지 올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질서 있는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폴트를 가기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뭐 어제 종가에 1800포인트를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00포인트 이후에 약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오후장 올리고 나서 다음날 해외시장 오르고 나면 한국시장 뚜껑 열었을 때 의외로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90만원 또 갖다 놓고 조금 실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맞습니다만 약간은 속도 조절, 글쎄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한 1835포인트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저항 매물을 좀 맞을 수 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오늘 이벤트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거의 시장에는 아마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금통위 이야기 잠깐 하면 사실 지난 6월 달에 이제 25bp를 올렸죠. 그래서 3.25%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인데 지금 4개월 연속 동결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뭐 대외적인 이야기는 간단하죠.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 상태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2012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라든지 아니 해외 유수 기관들이 약간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특별히 올릴 가능성은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영향 만기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개별 옵션 만기인 것도 있고 워낙 이제 지금 진행되는 10월물 자체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좀 작다는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지금 뭐 옵션 연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면 프로그램이 뭐 매도 차익 잔고가 10조 원 조금 넘고 매수 차익 잔고가 한 6조 5천억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차익 잔고의 순으로 보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선물 옵션 베이시스에 따라서 선물 그 베이시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만은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선물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배고젠션이 나와가지고 차익 쪽에서는 속봉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런 것도 약간은 지수가 바닥에서 다지면서 안정적으로 올 때는 뭐 작년 11월 11일 도이치 사태처럼 그런 험한 옵션 만기 충격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 지금 저도 물론 삼성전자 사실 다시 이제 90만원쯤 오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에 제가 느낌인데요. 어떤 약간은 좀 너무 좋게 보는 친구들이 또 삼성전자 100만원 이야기도 잠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하튼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만큼이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 IT 부품제에 대한 흐름이 좋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저는 자동차 벌써 한미 FTA 이야기 때문에 아마 좋고 있는데 어저께 조금 반영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역시나 건설이라든지 증권지에 좀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창봉 팀장님 투자 의견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게 좀 시장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떤 대외 변수들이 좀 호전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1785포인트 그리고 179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돌려줄 만한 충분한 기반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 반등 목표치를 지난번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790포인트를 회복하게 된다면은 일단 위쪽으로는 185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열어놔도 괜찮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시장에서 우호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계속해서 조금 어쨌든 매수 심리가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그 그리스에 대한 그 80억 유로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 그 EFSF 증액 간 합의를 하면서 표결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외 변수들이 점점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시장에 좀 걸리는 부분들은 뭐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폭을 축소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 출발하겠지만 얼마만큼 상승폭을 확대할지가 조금은 관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대외 변수를 살펴봤다면 이제 기술적 차트를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도 좀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수급적인 부분을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화면을 좀 본다면은 어제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연기금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일단은 연기금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저께 철저하게 좀 관망세를 유지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7억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 쪽에서는 6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월물을 봤을 때 705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를 조금 관망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어제 그리고 그저께와 같은 그런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 184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전에서 한번 1830포인트 그리고 1840포인트 정도 그 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뭐 선물옵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부분들이 최근에 매도 차익 잔고보다는 매수 차익 잔고 쪽으로 이렇게 주식이 증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차익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아슬하게 좀 빼고된 상태가 유지된데 이 부분이 조금 콘텐츠 상태로 넘어가주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쪽에서 선물 쪽에서 어떤 대량 그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준다면은 선물이 있다는 그 매수에 나서주면서 마찬가지로 현물이 저평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현물이 저평가 그리고 선물이 고평가 상태에 놓이면서 콘테거 상태를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그 시장 베이시스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뭐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뭐 축소될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려면 외국인 선물 동향 그리고 시장의 베이시스는 꼭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다시피 또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5% 계속해서 동결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상당히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부분의 80%의 채권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동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대변수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물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난 9월달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게 4.3%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 4%에 상당히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 5.2%에서 4.3% 정도 상당히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원 물가지수 같은 게 3.9%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물가에 관한 부분은 조금 염려를 조금 덜어놓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 그린북 미국 연준에서는 베이지북을 공개를 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린북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북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대외 변수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물가가 지금 현재 어쨌든 정부 관리 목표치에 다가섰고요. 그리고 9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5.7%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가 같은 부분은 조금 우려감이 덜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외 변수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외 변수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은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과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시장에서 그 유럽 쪽에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업종도 다우지수 대비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IT, 금융,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 업종 같은 경우 조금 은행 업종으로 단정 짓기 좀 힘들 것 같고 증권주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융적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IT, 금융, 자동차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을 만도가 그 미국의 수출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관한 수혜가 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조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을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정밀화학, 힐라코리아, 셀트리온, 제일모직, SKC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난 뒤에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SKC를 편입을 시켰는데 SK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개인에서 기관 쪽으로 조금 수급이 옮겨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21선만 좀 지켜준다면은 좀 저가의 매수에 조금 추가적 지금이 매수에 좀 나설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삼성정밀화학과 제일모직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내일 쪽에서 좀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들을 텐데요. 하창봉 팀장님은 좀 전에 오늘 증권, 건설, IT, 부품 이쪽에서 좀 보자 하셨잖아요.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 들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 저는 삼성증권입니다. 예. 삼성증권에 관심을 가지는데 과연 제가 뭐 방송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증권주를 잘 추천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업황 자체에 대한 경쟁이 심해서 안 하는데 제가 예. 볼 때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1,800포인트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저는 목표치를 192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지금 삼성전자를 90만 원에 사서 99만 원에 팔는 10만 원짜리 수익을 볼까, 아니면은 뭐 현대차를 20만 원에 사서 24만 원에 파는 20%를 볼까 계산해 봤을 때 약간 큰 두 개 주식은 사실 좋긴 좋습니다만 신규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 지수는 오르지만 낙폭 과대주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증권 사실 사천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우증권이 먼저 발표하면서 한 대 크게 얻어맞았고, 그리고 6천억의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약간 충격은 흡수됐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삼성증권은 4천억을 발표했습니다만 시장은 오히려 그걸 뒤집으면서 상승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뭐 대형사 프라임 브로커 부분으로 내년에 갔을 때는 삼성가 그래도 최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장이 많이 나오고요. 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뭐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돌았죠. 미래에셋이 감사할 일도 없는데 유상 감자설까지 나오면서 그만큼 증권업 자체에 대한 어떤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어떤 이슈는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자체를 보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만 원 밑에 있다는 건 상당히 쌌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실제적으로 아마 이번 달 10월 27일이 기준일 해서 12월 7일 정도에 4천억에 대한 그 정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정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뭐 신주 발행 예정가가 대략적으로 약간 조정은 됩니다만 4만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정자를 밟는 것까지 주가 희석 가치까지 감안한다 그래도 현재 5만 5천원, 6만 원 밑에서의 매수 가격은 상당히 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아시겠지만은 장 안 좋다고 증권사 실적이 안 좋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증권사들이 보통 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리만 때, 2008년 때, 그리고 급락할 때는 돈을 많이 법니다. 왜 많이 버시는지는 우리 신용 쓰시는 분들은 제가 잘 아실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가 57,900원인데 사실 제가 아침에 갭상승을 예상을 하고 매수가를 어차피 어제 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8,200원에서 58,7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목표가는 사실 조금 보수적입니다. 한 10% 보고 있습니다. 64,800원에 대한 목표가를 갖고 손절가는 한 52,500원 생각하겠습니다. 예, 4천원 유상증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5만 원 밑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증권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을 텐데요. 어제 주셨던 ISC가 매수가를 줬고 목표가도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M&D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 나라 M&D도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 종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ISC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어저께 목표가를 줬고요. 그리고 만약에 팔지 않고 가격 계신 분들은 일단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8,500원에 대해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좀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파를 한다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라 M&D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에서 분사한 그 가전, 디스플레이, 이동통신용, 금형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철제 그 뼈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철제 그 부분을 만드는 거 철제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 철제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용 페달 양산 그리고 엔진 부품을 생산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업적인 내용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바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점 이렇게 낮아지는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데, 자,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저는 매수 포인트로 조금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올선에 대한 대응인데, 지금 현재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에 상승하고 나온 뒤에 올선과 이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제까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올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준다면 2,700원까지 일단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460원에서 2,510원 정도 한번 2,460원에서 2,51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2,700원까지 반등이 예상되지만 1차적으로 2,630원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에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400원이 지금 현재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중기적으로 조금은 그 G 라인으로 하반격성을 확보하는 가격으로 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형성을 하면서 오늘장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동시효과
주가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전략 잘 짜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